안녕하세요. 주말 매매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인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기관 성격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주식 100%를 정부 관련 기관이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은행이 주식의 60%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지주회사 전환 등 발전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방안, 해외 진출 방안, 생활금융 및 외국인 금융 확대, 펀드 관련 책임 등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사항을 주요 이슈로 정한 이유는 윤종원 은행장이 2020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장이 취임사로 언급한 고객 중심 단기 실적 지향을 위한 신뢰, 실력, 사람, 시스템 등 4가지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주회사 전환 등 발전 방안입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지주회사 전환 등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 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맡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2020년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이미 49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도 1조 2천억 원에서 5조 8천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과 앞으로 정책 의지에 따라서 이 금액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합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정책 금융이 늘어나면 부실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적인 요소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행이 설립 목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겠죠. 세 번째는 해외 진출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서 기업은행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등 금융 중심지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업은행의 지점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2개국 5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은행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금융 관련 기업은행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세계 각국 진출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금융 및 외국인 금융 확대입니다. 기업은행의 개인금융 비중은 약 20% 선입니다. 기업 비중이 80%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금융과 같이 금융 앱을 통해서 80%에 이르는 기업 금융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금융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기업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언뱅크 앱으로 기존의 대출전을 포함해서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매입, 현금 등 자금 관리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상속, 증여 등 법률 자문, 해당 관청 인허가, 주변 상권 분석, 거래처 관리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상 모바일 앱을 외국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서 타 은행에 비해서 낮은 개인 관련 비중을 외국인을 통해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 확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펀드 관련 책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안전 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펀드가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기업가나 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이죠. 80세 이상 고위험군에도 상당히 많은 상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현재 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80세 이상의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 시 여러 가지 제한상을 두고 있는 점이라던가 펀드 판매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불안전 판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TF 구성을 통해서 KPI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고객들에게는 정부 제공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은행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업은행의 수합 분석을 통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강점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안정성입니다. 기업은행이 A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해외의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유도 국책은행이라는 안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화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민영화 시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약점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이 약 80대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지만 2020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낮은 대출 금리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적인 측면은 가계대출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기회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산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점 중심 PB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이라는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금융거래 지원을 통한 개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죠. 위협적인 측면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실 여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기업은행으로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SO 전략, W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